수투 서술형 6회차 1번 문제 풀이입니다.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정의된 함수의 역함수가 존재하기 위한 실수 A 값의 범위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먼저 역함수가 존재한다는 말은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운 내용으로 얘기를 하자면 그 fx가 1대1 대응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1대1 대응이 되려면 어떤 그래프 모양이 될지를 생각을 해본다면 1대1 대응이라는 말은 fx가 실수 전체에서 항상 증가하거나 혹은 항상 감소하는 그림이어야만 1대1 대응이 되고 그러면 역함수가 존재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fx가 실수 전체 집합에서 항상 증가하거나 감소를 해야 하는데 지금 우리 fx 함수의 모양을 보아하니 최고차항의 개수가 양수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문제에서는 fx가 그 실수 전체 집합에서 항상 증가해야 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려면은 fx가 실수 전체에서 증가를 하려면은 f'x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아야 한다 라고 했고, 자, 그러면은 이 f'x 식을 한번 구해본다면 f'x는 3x제곱 마이너스 4ax 더하기 a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말은 이 2차 함수 f'x가 지금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럼 여기서 할 수 있는 말은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아야 한다 라는 말을 할 수 있고, 자, 여기서 판별식을 구해본다면 판별식을 구해보기 전에 그 판별식 대신에 4분의 d 짝수 공식에서 나오는 판별식을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친구는 4a 제곱 마이너스 3a, 그 다음 이 친구가 0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인수분해를 통해서 a 묶어내주면은 4a-3이 0보다 작거나 같다. 따라서 우리가 구하려는 a의 범위는 0보다는 크거나 같고 4분의 3보다는 작거나 같다 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 문제에서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풀이 과정들 한번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제가 앞서서 그 한글로 쭉 말하면서 설명했던 부분들을 이렇게 화살표 없이 매끄러운 문장으로 먼저 첫 번째 풀이를 쭉 써주는 게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도 그 말을 하면서 생략된 부분이긴 한데 원래는 fx가 증가하거나 감소해야 하는데 지금 여기서 fx가 무조건 증가하는 것이다. 그 이유는 지금 최고차항의 개수가 양수이기 때문에 이러한 점도 텍스트로 언급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조심해야 할 점은 우리가 증가 감소를 논할 때 증가하면 프라임이 0보다 크고 감소하면 프라임이 0보다 작다고 배웠는데 는은 항상 붙여달라고 강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증가 감소를 논할 때는 항상 크거나 같다, 작거나 같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 는 빠뜨리지 말고 꼭 써주시길 바라며, 그 다음으로 이제 조심해야 될 점은 판별식을 쓸 때 많이 조심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어떤 점이냐면, 자, 이런 식으로 짝수 공식에서 비롯된 판별식을 쓰기 위해서는 이 친구를 D라고 지정을 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4분의 D라는 용어를 써서 정확하게 표현을 해주셔야 감점 없이 점수를 받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2번 문제입니다. 주어진 3차 함수 fx가 x는 0보다 큰 범위에서 극대값과 극소값을 모두 갖도록 하는 실수 k의 값의 범위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이 문제는 극대값과 극소값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먼저 이 fx를 미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3x제곱 마이너스 6kx 더하기 k라는 도함수가 나오게 되고, 자, 여기에서 x가 0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에서 극대값과 극소값을 모두 가지려면 이 f'x가 0이 되는 이 x, 즉 이 방정식의 두 근이 모두 0보다 커야 한다라는 조건으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f'x는 2차 함수이고 2차 함수의 두 근이 모두 0보다 크다라는 점으로 미루어 보아 이 문제는 판경축을 보는 문제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하나씩 조건들을 체크를 해주면, 자, 첫 번째 판별식은 먼저 그 두 근이 있다고 했기 때문에 0보다 커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는을 붙이지 않는 이유는 어떤 것이냐면
지금 극대값과 극소값을 모두 가져야 되기 때문에 이 x는 중근이 나오면 안 되고 반드시 서로 다른 두 근으로 나와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판별식이 0보다 크다를 진행을 해주면 자, 여기서도 4분의 d로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9k 제곱 마이너스 3k가 0보다 항상 커야 하고, 자 그러면은 3k로 묶어내주면은 3k 마이너스 1이 0보다 크다. 즉 여기서 알 수 있는 k의 범위는 k는 0보다 작거나 또는 k는 3분의 1보다 크다라는 첫 번째 범위를 알아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볼 친구는 경계인데요. 경계라는 것은 지금 0보다 크다라고 했을 때 이 0을 경계라고 불렀었고, 우리는 그 경계를 우리의 함수에 집어넣었을 때 그 함수값이 0보다 큰지 작은지 봐주는 게 우리의 목적이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판경축을 하기 위해서 f'x 2차 함수의 그림을 잠깐 한번 그려본다면 여기가 알파, 베타, 그 다음에 0이 여기 있어서 f'0이 0보다 큰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f'0은 0보다 커야 하고, 그리고 f'0을 구해보면 k가 나오기 때문에 k는 0보다 크다라는 두 번째 범위를 얻어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판경축에서 축을 알아보는 방법인데, 자, 축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주어진 f'x를 먼저 완전 제곱식 형태, 즉 표준형으로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마이너스 3k 제곱 플러스 k로 되고, 자, 여기서 알 수 있는 점은 그 축의 방정식이 x는 k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축은 다시 위에 그림으로 올라가 보면 여기가 지금 x는 k라는 축이므로 축이 지금 0보다 커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알 수 있는 범위도 k는 0보다 크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판경축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어떤 것이냐면 이 세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만 그 다음과 같은 그림이 나온다 하는 점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얻어낸 세 가지 범위를 모두 만족해야 하므로 세 가지 범위의 공통 범위를 찾아주면 되고, 그 공통 범위를 찾아보면 3분의 1보다 크다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문제에서도 주의점을 몇 가지 짚고 넘어가 보자면, 먼저 아까 강조했던 것처럼 판별식을 사용할 때는 반드시 이 4분의 d를 쓸 때는 4분의 d라는 명시를 해줘야 됩니다. 판별식을 쓸 때 짝수공식 판별식을 써놓고 여기에 d를 써준다면 감점을 당할 위험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판경축이 언제 쓰이는 방법인지 반드시 익혀두는 것을 추천드립니다.